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일렉트로닉스 포 인벤터스 해가지고, 이제 요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뭐 같이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의 이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장에 보면은 좀 우리가 이제 전기전자를 어떤 하기 위해서 좀 기초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압축돼 가지고 좀 있습니다. 그 내용들도 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필요한 내용들하고 실무적인 내용들이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인덕턴스에 대해서 인덕턴스가 어떻게 이제 발생이 되고 코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 오늘 좀 할 얘기는 우리가 어떤 회로를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의 방법이 우리가 이제 그 복소수와 관련된 이제 그 내용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 이제 우리가 어떤 회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뭐 계속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RLC 회로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런 우리가 어떤 역학적으로 좀 상상하고 어떤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어떤 역학계로 좀 매칭을 시켜서 이해를 하면 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량은 이제 인덕턴스, 뭐 스프링은 콘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마찰이나 뭐 공기 저항은 저항,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입력, 요게 이제 여러 입력, 여러 입력들이 가해질 때 이제 요 RLC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전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V 요 L에 걸리는 전압 여기 있고, R에 걸리는 전압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C에 걸리는 전압 요렇게 있고, 이렇게 더하면 되는데, 이제 얘가 어떤 입력에 따라서 이제 출력이 어떻게 나오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얘를 그대로 이제 보면은 요 식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미분 방정식으로 세웠을 때 또 그 어떤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해석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하면 좋다. 뭐 이제 런 거고. 근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요 이제 DC가 가해지거나 그다음에 이제 AC라도 이런 이제 정연파.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해석하기에 좀 그나마 쉽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업무에 있어 가지고는 이런 이상적인 파형이 가해지는 건 아주 이런 거는 보통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형파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비주기 신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스위치 동작.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실무 이제에서 어떤 이제 경험하는 어떤 이제 입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리 보면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뭐 교과서에도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계산식으로도 다 이제 정리가 잘 되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쉽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이제 뭐 그렇게 뭐 이제 마냥 쉬운 건 아니죠.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이론적인 어떤 이제 문제다 보니 조금 그나마 이제 책에 좀 풀이는 어려워도 답이 있고 한데,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어떤 구형파라든지 비주기 신호라든지 그다음에 스위치를 딱 닫았던 과도 영상이 있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프다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것도 어떤 폭소수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함으로써 어떤 일부는 우리가 조금 어떤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제 요 얘기를 좀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어떤 나름의 어떤 그 좀 통찰이 있는 뭐 그런 이제 그 같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이론적으로도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 이제 실무적으로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정리를 좀 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그 활용을 하려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복소수를 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실무적인 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수식어로 해결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죠.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뭐 매트랩이나 피심이나 뭐 피스파이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제 시뮬레이션의 정도도 이제 높아진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우리가 RLC 회로를 어떤 역학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역학계로 하면 좋다. 뭐 이런 내용이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복수수가 나왔습니다. 복수수는 뭐 잘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게 이제 복수수고 복수수는 요 이제 요 실수 그 다음에 헛수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좌표를 나타내면은 이제 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수부, 헛수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게 이제 기본이다. 요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수수는 뭐 이렇게 어떤 뭐 벡터 형태로 이제 나타낼 수도 있고 뒤에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복수수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 얘는 이렇게 이제 어떤 회전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회전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복수수에 대한 이해가 좀 높고 이제 이 복수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교류 신호를 이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이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회로 해석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복수수의 다양한 표현이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흡수축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R로 했을 때 이제 요 제곱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제 A 제곱하고 B 제곱의 어떤 이제 크기 그러니까 요게 R이 되고 그 다음에 요 각도 요 세타가 이제 우리가 그 아크탄젠트로 이제 요게 이제 세타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면은 이런 이제 뭐 어떤 그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도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익스포넨셜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극좌표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소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복소수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복소수와 관련된 이제 이런 식들 이런 이제 그 기본 뭐 어떤 공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산을 위한 공식. 이제 이렇게 복수수는 이렇게 연산을 한다. 뭐 요 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산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수학책에서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이제 이런 걸 연산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복수수 같은 경우는 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주파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좀 이제 어린아이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좀 뭔가 음침한 뭔가 이제 좀 들어가기가 뭔가 꺼려지는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시간 영역에서 이게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이제 해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복소수를 이해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최근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을 들어가야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이제 신호화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제어공학 뭐 이런 이제 어떤 그 분야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이제 제가 느끼는 이제 뭐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뭐 저도 이제 좀 이런 데 대한 어떤 여전히 이제 두려움을 좀 이런 이제 이 어린아이처럼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뭐 두려움은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이런 복소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뭔가 그 이해 폭을 넓히는 그런 어떤 수학적인 도구가 아닌가. 뭐 제 나름대로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이제 AC 소스죠. 사이언스 소스니까 AC 소스일 때 이제 회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회로들을 이제 각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을 더하면은 이제 요런 식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미분만 이제 정식으로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복잡한 어떤 개념에서 특히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어떤 전압 우리가 이제 우리를 가장 괴롭힌 거는 이게 전압하고 이제 전류하고의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위상차가 난다는 거죠. 그 위상차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이 어려워지고 좀 복잡해지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인파도 보면 중첩을 해가지고 위상차가 났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두 개의 어떤 사인파가 이제 위상차를 가지고 중첩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요 굵은 검은색 요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구형파를 중첩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 어떻게 나타낼 거냐. 그러니까 위상차가 나는 걸 이게 우리가 복소수 평면에서 이제 실수부와 흡수부로 나타내면은 이제 어떤 그 두 신호의 어떤 이제 위상차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이 복소수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AC 신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제어나 신호와 시스템의 신호 처리를 하는데 기본이죠. 그러면 이제 AC를 나타내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복소수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잘 알듯이 이제 복소수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식이고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전압을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또 이제 전류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제 전류도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전기 신호는 결국에는 이제 전압하고 전류죠. 전압 아니면 전류. 근데 얘들이 이제 위상이 이제 항상 뭐 같으면 좋겠지만은 이제 콘덴서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뭐 그 전류가 앞서고 90도 앞서고 전압보다. 그다음에 인덕터를 통과하면은 전압보다 90, 전류가 90 뒤지고 뭐 이런 이제 복잡한 관계가 있다 보니 우리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지만은 이제 이 복수수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최소한 수학적으로는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이제 계산이 있기 때문에 조금 회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RLC 회로를 우리가 그 어떤 복수수 형태로 나타내면은 이제 저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이제 얘는 위상차가 없다는 거죠. 위상차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항상 그 이 실수축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콘덴서는 이제 전류가 전압보다 전류가 이제 90도 이제 앞서고, 그 다음에 인덕터 같은 경우는 요 전류가 이제 90도 이제 뒤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파형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복소수 형태의 어떤 벡터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얘는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사인파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파이썬 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벡터가 이렇게 이제 회전할 때 이렇게 쭉 나가겠죠. 나가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사인파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서 요를 보면은 밑에서 보면은 이제 아 이거는 이제 좀 그 축을 바꿔놨는데 이제 요 밑에서 보면은 사인파가 되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코사인 성분이 된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릴 때 요 얘를 어떻게 표현하에 따라 이제 좀 뭐 다를 수 있는데, 이제 0에서 출발하면 항상 사인파죠. 이제 요 90도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복수수를 이해할 때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요 그림을 항상 이제 그 머리에 이렇게 두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도 이렇게 복소수를 이렇게 이제 복소수 평면에만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이제 요거는 우리가 그 이제 머릿속에 항상 박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함으로써 요런 사인파들이 나온다는 걸 얘처럼 우리가 좀 잘 이제 머릿속에 요런 3차원 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각 그 소자별로 우리가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 어, 저항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ohm의 법칙 V는 IR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요거는 저항이고, 우리가 그 이제 전체 그 임피던스를 나타낼 때 R 플러스 X의 리액턴스죠. 근데 우리가 요 리액턴스는 XL 플러스 XC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XC는 이제 2 오메가 C, 그러니까 우리 오메가는 2 파이 F죠. 여기 이제 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얘는 이제 그냥 그 마이너스 J의 2 파이 F C분의 1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액턴스도 이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크패시 캡은 이제 90도 앞서고, 그 다음에 어, 인덕턴스는 이제 뒤진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수수로 이제 나타내는 과정을 이제 요 관점에서 우리가 일단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는 2파이 f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 2파이 f를 이제 오메가로 이제 쓴다. 그러면 우리가 오메가 c라 그러면 2파이 fc구나. 뭐 오메가 l이면 2파이 fl이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아까 복수수가 아니고 이제 극좌표 형식으로 하는데 얘는 이제 그 위상차가 없기 때문에 저항은 위상차가 없이 0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콘덴서는 앞서기 때문에 마이너스 90, 요거 이제 뒤지기 때문에 플러스 9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V는 이거는 교류죠. 교류. 지금 현재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Z는 우리가 그 AC로 이제 가해질 때 Z는 R 플러스 J의 X 요렇게 됐을 때 X는 이제 그 L 또는 C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Z1이 요게 이제 저항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인덕턴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Z1이 저항이면 그냥 Z1은 이제 R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Z2가 인덕터면은 Z2는 이제 J의 XL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고 나면 이제 교류 신호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오음의 법칙에 기반한 우리가 이제 그 뭐 기로요법 법칙 등을 우리가 그 이제 우리 그냥 저항 다루듯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수술을 써가지고 일단은 그 Z 임피던스로 치환을 해놓으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 회로 이론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가 저항을 가지고 어떤 DC에 대해서 먼저 이제 우리가 계산을 먼저 하죠. 이제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L이나 C로 넘어오면서 그 L이나 C가 있는 걸 이제 요 임피던스 개념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전에 저항으로 배운 고식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뭐 직병렬 계산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교류 신호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L과 C가 있는 이런 신호에 대해서는 어떤 임피던스로 변환해 놓고 시작하면은 이제 그 저항을 통해서 배웠던 어떤 오음의 법칙이나 기로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렬회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제 Z 임피던스로 변환해 놓으면은 그 똑같이 계산된다. 요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그 우리 이런 회로 많이 쓰죠. 이제 센서 같은 거 우리 할 때 이것도 이제 똑같이 하고, 얘도 그 이제 뭐 행렬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푸는 건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이제 복소수 개념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회로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참고로 좀 알고 있으면은 그 이런 식을 우리가 만드는데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회로를 만드는 이런 식들은 사실 보면 이제 인터넷에 찾다 보면 또 이제 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형화된 이런 식들이 있다. 이제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이제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어떤 응용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A와 C는 이제 뭐 이렇게 극좌표 형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복소수를 이제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한 거죠. 요거는 이제 복소수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요 식에서 지금 이제 저항하고 이제 L이 있는 거죠. L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임피던스를 이렇게 만들 때 이제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임피던스는 이제 요렇게 이제 우리가 그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게 우리 어떻게 보면 요게 이제 저항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V는 IR로 보면은 V는 IR로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R을 요 복소수 Z 임피던스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요때 이제 그 전압을 이제 구할 수 있고, 이제 전류도 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은 이제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Z 임피던스를 알면은 이제 그 걸리는 요 이제 여기 보면 12V AC라는 요 60Hz라는 이제 전압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V나 IR로 해가지고 보수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이제 전압이 나오죠. 각각 이제 VR에 대해 걸리는 전압, VL에 걸리는 전압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렬이기 때문에 전류는 똑같겠죠. 전류는 이제 여기 R 흐르는 전류나 L에 흐르는 전류가 이제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임피던스를 이제 구했으니까 이제 그 전압하고 전류도 이제 자동적으로 구해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전체 임피던스를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저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덕터가 있다는 얘기죠. 얘를 하나의 임피던스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V는 I Z겠죠. Z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V는 얘가 이제 12V AC니까 그러면 계산하면은 이제 그 VR에 걸리는 전압, VL에 걸리는 전압 이렇게 이제 각각 나온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요 전체에 흐르는 전류는 똑같겠죠. 이게 이제 IS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류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액턴스에 해당하는 그 XL하고 XC에 대한 부분에 너의 어떤 그 임피던스 이제 Z를 구해 놓으면은 이제 V나 IR을 적용해 가지고 이제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코일에 걸리는 전압, 그다음 콘덴서면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각각 계산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거고, 이제 요거는 이제 예제로 이제 그러니까 앞에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제를
이렇게 이제 좀 풀 수가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하나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교류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보면 이제 리얼 파워라고 되는데 우리가 그 이제 실효 전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무효 전력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입력해준 전력 요것도 이제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전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효 전력은 보통 이제 와트로 나타내죠. 와트. 근데 이제 요 입력해준 전류하고 그다음 무효 전력은 이게 이제 와트로 나타내면은 헷갈리기 때문에 보통 그 볼테이지 암페어 해가지고 이제 VA로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요 저항에 걸리는 거는 이제 요 와테이지로 나타냈죠. 그 다음에 전체 입력은 요 VA로 나타냈고,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전력, 리액티브 파워도 이제 VA로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제 역률을 구하면은 이제 0.459 이제 뭐 이게 레깅이면 이제 뒤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은 교류에서는 이제 요 실효 전력, 무효 전력이 있다 하는 거. 요 단위가 이제 얘는 와트고 얘는 이제 VA. 또 그러니까 교류에서 이제 VA가 나오면은 쟤는 전력이구나. 그러니까 볼트 암페어의 전력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효 전력하고 무효 전력 얘를 이제 구분한다. 그러니까 무효 전력은 우리가 뭐 변압기나 모터 이런 데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그냥 막 순환하는 그런 전류입니다. 이 이제 무효 전력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순환하기 때문에 이제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열이 발생하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률도 안 좋아지고 그 이제 요 역률은 요 각도와 이제 관계이기 때문에 각도 커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역률이 나빠지고 모유전력이 커지는 거예요. 모유전력이 계속 이제 그 안에서 돌면은 이제 그 동선이나 이런데 이제 동건선의 저항 때문에 열이 계속 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어떤 전력 전달을 하는 데는 이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역률에 대한 걸 이제 하면서 우리가 실효 전력, 그다음에 무효 전력, 이제 무효 전력은 이 거품이죠. 이제 거품은 이제 무효 전력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 맥주가 이제 유효 전력이죠. 우리가 실제로 이제 마실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은 해놨는데 뭐 일단 조금 뭐 이제 이런 어떤 표현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이제 좀 뭐 이해를 뭐 하시는 분들도 이제 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어떤 AC에 대해서는 어떤 위상차나 이런 것 때문에 실효 전력하고 무효 전력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자면 이제 이 단위도 다르다. 와트와 VA로 이제 나눠진다. 이렇게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인데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이것도 상당히 좀 뭐 설명을 좀 잘 해놨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이제 요 이상한 현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교류를 하다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요거는 VR에 걸리는 전압, 이제 요 VL에 걸리는 전압. 이 문제는 이제 어디 나오는 문제냐면은 요 이제 이그젠플 3 요걸 이제 가지고 볼 때 좀 이상한 점이 있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이제 이거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이어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이상하다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이 AC를 가해주고 그 다음에 저항이 꼭 이제 인덕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보면 이제 VR하고 그 다음에 VL 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개 합치니까 16V 이제 VAC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가해준 거는 12V 이제 VAC인데 두 개 더 하니까 왜 이제 그 더 큰 전압이 나왔냐 이제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은 이제 아까 요렇게 우리가 이제 계산했을 때 여기서 이제 계산했을 때 이제 요렇게 나왔죠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두 개를 계산해 보니까 아, 입력은 12V인데 두 개 합하니까 왜 이제 16.05V가 되냐 이상한 거 아니냐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교류일 때는 크기만 따질 게 아니고 위상도 함께 따져야 된다 하는 거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보고 이제 요렇게 보면은 이제 얘 두 개는 합쳐지고 그다음에 그 2.4V하고 9.6V 하면은 12V 요게 이제 맞게 나온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어떤 이제 좀 초보자분들은 아마 이것도 좀 이해가 좀 잘 아마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렇게 이제 따로 하나 더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좀 제가 따로 만든 거고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보면은 이제 실수가 없어 보죠. 이 R하고 이제 이 리액턴스 성분인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걸로 나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요 5.35에 마이너스 이제 6.334V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마이너스 63.4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크기가 이제 5.35V라는 얘기고, 그럼 얘를 이제 실수하고 후습을 하면은, 이제 실수분은 2.4, 4VAC고, 그 다음에 흡수분은 마이너스 4.8VAC가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요거죠, 요거. 그걸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제 실수분은 9.6, 그 다음에 흡수분은 이제 4.8,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실수부만 이렇게 이제 흡수부는 다 이렇게 날아가고 실수부만 딱 채우면은 12V VAC 요게 이제 우리가 계산상 맞게 딱 떨어진다. 이제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26.6도고 이제 이런 어떤 관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제 요게 이제 이상하다 해놓고 우리가 이제 위상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위상을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요 보면은 이제 복소수 형태로 해가지고 어떤 벡터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평면에서 이제 그 이 벡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A시기 때문에 얘도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뱅글 이렇게 이제 요렇게 이제 회전하는 거죠. 회전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파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뱅글뱅글 이렇게 이제 돌아가니까 이제 이런 파형이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그 복소수에 대해서 좀 복소수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 전기 회로를 표현을 할 때 이제 교류 입력에 대해서 특히 L이나 C가 있는 이런 어떤 회로에 대해서는 항상 그 이제 복소수 개념으로 표현을 해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복소수로 표현했을 때 얘는 우리가 벡터로 뭔가 표현이 딱 되면은 얘는 항상 회전을 하고 있구나. 회전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요 두 가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각 소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임피던스를 먼저 생각하고 Z는 R 플러스 J의 리액턴스. 이렇게 생각하고, 어, 요거는 이제 복소수로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벡터로 이렇게 된다 하는 거고, 이제 요 벡터 크기는 우리가 이제 뭐 극좌표 형식이든 복수 형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나 주시면 요 벡터는 항상 회전을 한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제 회전을 하고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위상이 다른 사인파가 코사인파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면은 요 표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 파이썬 해가지고 이제 요 부분인데 뭐 요 부분도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얘만 우리가 이제 바꾸면은 이게 이제 뭐 주파수도 바꾸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여기 이제 나와 있겠지만은 뭐 이제 여기에 뭐 파이썬 좀 이제 이거는 뭐 파이썬 몰라도 그 요 코드를 그대로 이제 가져와 가지고 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그 이제 식이기 때문에 요 식을 이제 수식으로 우리가 해 놓으면은 내가 주파수를 바꾸려고 그러면 뭘 하면 되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복소수를 이해를 하면은 어떤 교류 신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어떤 통찰이나 이제 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어펜딕스에도 이건 전에 제가 옛날에 뭐 신화 시스템 할 때도 좀 정리해 놨던 건데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뭐 파이썬 코드도 그 이렇게 이제 정예파로 쭉 가는 신호가 있고, 또 얘가 이제 감쇄되고 발산하고 이제 이런 신호도 여기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요 식은 이제 요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요 뭐 5분의 2나 뭐 이제 요 t를 이렇게 이제 그 바꿔주면은 이 주파수도 이제 바뀌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하시면 된다. 뭐 고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신호화 시스템 이제 제어 쪽에 우리가 이제 뭐 아는 내용인데, 어떤 그 뭐 우리 어떤 전달함수가 예 어떤 해의 극점이 여기 있으면은 안정, 뭐 이쪽에 있으면 이제 불안정, 뭐 이제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특히 뭐 항공기 같은 경우 이제 뭐 어떤 외란이 있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제 한국 구조가 안정적이면은 잠시 꿀렁했다가 이제 그 자기 위치를 찾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막 이렇게 막 흔들릴 수 있다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이 제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소수를 이제 요 어펜딕스에 계속 이렇게 달아놓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폭소수를 이해할 때 이제 이런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면은 이제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식만 이해를 하면은 이 식만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파이썬은 이제 무료기 때문에 그 파이썬 그 이제 편집하는 거 이제 다운로드는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가지고 요 코드 딱 이제 넣으면은 이제 요런 파형들이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식을 이제 이해를 하고 뭐 5분의 1이라든지 이제 요런 것만 이제 내가 이렇게 좀 바꾸면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 0.4를 이제 바꾸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4를 넣으면은 이제 수렴하고 플러스 0.4를 넣으면은 이제 발산하더라. 뭐 이제 이런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요 라인스케이프 요 함수를 좀 공부를 해가지고 얘를 바꾸는 걸 이제 좀 이래 하면은 이제 요 시간도 바뀌면 요 주파수 바뀌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어떤 복수수의 어떤 성격, 복수수가 얼마나 많은 이제 정보를 신호와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를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그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제어나 어떤 뭐 신호화 시스템이나 제어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이제 그 조금 이제 들어가기 어려운 문이긴 한데 그래도 복소수를 통해서 좀 잘 극복하고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